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모의고사 보셨어요? 데미지가 좀 있으셨다고? 개론 데미지가 좀 있으셨다고? 개론은 원래 그래요. 개론을 뭐 열하게 해도요 60점 못 넘어요. 물론 이제 개론만 잘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극히 드물게. 그러니까 개론은 뭐 60점 넘을 생각 하지 마세요. 못 넘어 60점. 민법에서 한 65점 맞아야 돼요. 개론 열하게 해봐야 55점이에요. 이 55점 맞기 위해서 열하게 하는 거예요, 개론은. 이 개론은 범위가 되게 많이 넓어졌어요, 출제 범위가. 예전보다 출제 범위가 굉장히 너무 넓어져서 시사적인 것도 많이 나오고 또 2차 과목에 있는 내용도 많이 나와요. 특히 공법에 있는 것들, 세법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개론에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개론 문제 보고 충격을 많이 받죠. 최근에 출제 경향이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다 대비해야 되느냐? 뭘 대비해? 기본적인 것도 대비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본인의 눈높이를 낮추라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니까, 우리는. 예? 그래서, 뭐, 개론의, 뭐, 계산 문제, 뭐, 7문제 내지 9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못 맞춰요. 학교 다닐 때 수학 잘하셨어? 못했잖아. 아니, 공식 외우라는 거 죽을 안 외웠는데, 학교 다닐 때도. 뭔 계산 문제를 맞추겠다고 말이야. 예? 박상우 교수님이 하시는 것 중에서 기본적인 한 두세 개, 예? 보자마자, 아, 이건 무슨 문제? 공식 단순하게 나오는 거. 그거 한 두세 문제. 그거만 맞추자, 그거만. 뭐 분석을 하고. 그 시간에 다른 거. 예? 제발. 어우. 그러니까 개론은, 문제가 보통 난이도가 수험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렵게 느껴지게 나와요. 개론은. 그리고 그 느낀 대로 나와, 점수가. 반면에 민법은 똑같이 어렵게 나와요, 느낌이. 점수는 잘 나와. 그래서 민법이 배실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론은 한 55점대에서 60점대, 민법은 한 65점에서 70점대. 이렇게 목표를 잡고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연락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론 갖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뭐 2차 과목은 잘 모르겠어요. 1차는 그렇습니다. 박상우 교수님하고 저하고 1차는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모의고사에 일희일비 하지 말자. 네? 네, 제발. 모의고사 갖고 합격증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물론 이제 공부를 연락을 한 것 같은데 점수가 그지같이 나오면 기분은 나쁘지. 근데 실전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기분이 나쁠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전에서 붙으면 된다라는 각오로 준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힘을 내세요. 모의고사 같은 거 봐. 다음번에 민법이 좀 어려울래나? 네. 그쵸. 84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소유권 모국이죠. 지난주에 점유권은 조문만 좀 외워달라 그랬어요, 제가. 외우고 계세요? 외우셔야 돼요, 이거. 조문. 192조부터 시작해서 210조까지 조문이 있었어요.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19개잖아요, 그죠? 조문이? 한 16개 정도 외우시면 돼요. 외워. 소유권은 열심히 하자 그랬어요. 그 중에 지난주에 소유권 제한 중에서 상린관계가 있었고, 그 중에 주의투지 통행권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판례를 잘, 뭐 상식적인 거니까 몇 번 읽으면 다 주의투지 통행권은 맞출 수 있습니다. 소유권 취득이 있었어요. 그 중에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매매 등을 통해서, 계약 등을 통해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말고 그건 뭐 계약 통해서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는 거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몇 개가 쫙 있었어요. 그 중에 취득시효를 봤어요. 타인 부동산 원칙이죠. 타인 부동산 또는 동산을 일정 기간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라 그랬고요. 유형이 3개가 있었죠. 그 중에 이제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취득시효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는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기본이라고 그랬고요. 취득시효를 통해서 취득하는 권리는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통해서 취득할 수 없는 권리 3개 암기해달라고 그랬죠. 저당권, 점유권, 유치권. 안 된다 그랬어요. 객체와 관련해서는 타인 부동산 또는 동산이 원칙인데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대법원까지 간 게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 물건 된다 그랬어요. 토지 일부 된다 그랬어요. 다만 토지 일부는 점유 취득시효만 된다 그랬습니다. 공유지분 된다 그랬고요.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 된다 그랬어요. 공물 중에서 인공공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집합건물 공용부분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뭐예요? 국유재산 중에 행정재산, 공물 중에 자연공물, 마지막으로 집합건물 복도계단, 즉 공용부분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죠. 그런 거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의요건 효과까지 봤어요. 한꺼번에 봤죠. 245조 1항. 20년간 부동산을 20년간 소유회사로 표울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건이 20년 소유회사 평원 공연 점유예요. 부동산을. 여기서 소유자하고 소송이 붙었을 때 증명의 문제가 나온다 그랬고 거기서 점유자는 소유회사하고 평원 공연 점유는 추정이 되니까 증명이 필요 없고 20년 계속 점유가 문제가 되는데 요거 기산점이 중요하다. 기산점. 언제를 기산일로 삼는다. 최초 점유 개시 시. 그래서 기간 역산, 기산점 임의 선택 안 된다 그랬어요. 예외 2개 기억하자 그랬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 그럼 기산점 임의 선택할 수 있어. 또 하나. 2차 취득시효. 점유하고 20년이 됐어. 이걸 시효 완성이라고 그랬죠. 시효 완성된 후에 등기하기 전에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때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또다시 20년. 이걸 2차 취득시효라 했어요. 이런 거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효과는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채권이고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다만 스스로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 근데 점유를 넘겨줬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 그 다음에 그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사람은 점유만 승계했네. 이전등기 청구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니까 직접 이전등기 청구를 못한다 그랬고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하죠. 누구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해요? 20년이 되는 날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그랬죠? 그리고 등기를 하면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까지 지난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사례 형태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사례 형태로 2가지 형태로 난다 그랬어요. 단순하게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날짜가 나온다 그랬어요. 1988년 몇 월 며칠부터 점유를 개시해서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 날짜가 나오는 문제는 취득시효 문제든 어떤 문제든 일단 제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날짜 파악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그러니까 날짜 나오는 건 일단 건너뛰고 안 나오는 것부터 보죠. 요게 갑이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 이상을 점유했다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자, 20년 이상을 점유했으니까 을은 일단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요거 이제 성질은 지난주에 했죠. 채권이다.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을이 스스로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근데 을이 그 상태에서 미등기 전매를 해서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줬다. 그러면 첫째 을의 이전등기 채권은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보통 점유를 상실하면 즉시 소멸한다 이렇게 출제가 돼요. X 즉시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그리고 정은갑에 대하여
의뢰시 완성을 주장해서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지난주 했던 거 다시 나오죠. 그 다음 을은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인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죠. 그런데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했더니 갑이 소유권을 상실할 것 같으니까 제3자에게 팔아먹었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랬죠. 이게 아주 제일 많이 나오는 사례 형태죠. 근데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중매매하고 비슷하죠. 구조가.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어요? 병이. 따라서 을은 병을 상대로는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게 대원칙이라 그랬어요.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가 갑이었으니까 갑을 상대로만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되고 그 시효 완성 이후에 제3자에게는 시효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이게 대원칙이죠. 그러면 을은 뭘 해야 될까? 갑에게 책임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만약에 요 갑을 간에 매매 계약이 있었다. 제1매매, 제2매매였었다. 요때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추구한다 그랬죠. 계약을 했는데 이행을 안 했으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추구한다 그랬는데 지금 요 경우에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한 건 아니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요. 갑이 자신이 을에게 시효가 완성돼서 등기를 넘겨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아먹었다. 이게 불법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 갑의 불법행위의 병이 적극가담하면, 적극가담이란 말 나오면 반사의 질성이나 무효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병이 갑의 불법행위에 적극가담을 했다면 갑병매매는 무효가 되니까 여기 무효가 되죠. 이 말소시키는 방법 뭐예요? 을은 갑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말소가 되고 등기가 갑에게 회복이 되지. 그럼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뢰시효가 완성된 후에 갑이 설령 병에게 팔아먹고 등기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을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유권이 갑에게 다시 어떤 이유에서 복귀가 되면 을은 여전히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팔아먹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죠. 두 번째로 팔아먹은 게 아니라 수용이 됐다. 국가 등에 의해서. 이건 불법행위가 아니다 말이죠.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수용이 됐을 때는 팔아먹었을 때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겠지만 수용된 건 불법행위가 아니니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대신 보상금 내놔라. 대상 청구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거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두 갈래로 간다 그랬어요. 팔아먹은 경우와 수용된 경우. 그죠? 그 다음에 갑이 팔아먹거나 땅이 수용이 됨으로써 을이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거나 대상 청구권 행사하려면 전제가 하나 있다.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갑이 을의 시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그리고 갑이 스스로 알 수는 없고 을이 알려줬어야 한다.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갑이 팔아먹거나 수용이 됨으로써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가 불능이 되기 전에 을이 갑을 상대로 자신의 시효가 완성됐다는 걸 주장했거나 이전 등기를 청구했었어야 한다. 갑이 팔아먹거나 수용이 되기 전에 을이 갑에게 자신의 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했거나 이전 등기를 청구함으로써 자신의 시효 완성 사실을 갑에게 알게 한 경우, 그 경우에만 불법행위 책임이나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게 수용과 관련된 거예요. 딱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사례. 요 정도 알고 있으면 웬만한 건 다 풀려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조금 이제 드물게 나오는 판례들이 첫째, 을의 시효 완성 당시 갑이 소유자이긴 한데 미등기다. 그럼 등기 없이 취득하냐? 아니다.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받아라. 뭐 이렇게 되겠죠. 미등기인데 갑이 죽었다. 상속인. 역시 상속인에게
얘가 보존 등기하고 상속 등기하고 이전 등기 받아라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뭐 영미신탁 부동산이 있고요. 의뢰시 완성 당시 갑이 소유권 등기는 되어 있으나 무효 등기다. 그 무효 등기 명의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넘겨받아 봐야 그것도 무효 등기니까. 무효 등기 명의를 상대로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냐? 진짜 소유자를 찾아라. 뭐 이런 것들이 추가해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건 이제 드물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 기본이죠. 그리고 따로 6개 지문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로 갑소유 땅에 을이 20년이 돼서 시효가 완성돼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겼는데 아직 등기는 안 하고 있어. 못 하고 있어. 뭐 이렇게. 그럼 을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죠. 그럼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지. 이때 갑이 을을 상대로 내 거니까 땅을 돌려달라 반환 청구할 수 있냐? 못한단 말이죠. 왜? 을은 등기 권리자, 갑은 등기 의무자. 다시 말해서 을의 시효가 완성돼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순간 을은 더 이상 불법 점유자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등기 권리자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갑은 을을 상대로 땅 돌려달라 청구 못하고 불법행위 네가 불법 점유하고 있으니까 손해를 배상하라 이런 것도 청구를 못하는 거고요. 나중에 을이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한 때부터가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을이 애초부터 점유하고 있던 건 더 이상 부당한 점유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 못한단 말이죠. 이 세 가지. 을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을은 등기 권리자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이런 거 세 가지 못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또 갑소유 땅에 을의 시효가 먼저 완성이 됐다. 근데 아직 등기를 안 하고 있다. 그 상태에서 갑이 세금을 체납해가지고 국가가 압류를 해버렸다. 땅을. 또는 갑이 을의 시완성 사실 모른 채 건물을 지었다. 갑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리고 나서 을이 등기를 했다. 등기하면 아까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을이 소유권 등기한 다음에 국세청을 쫓아가가지고 왜 남의 걸 압류했냐? 소급표 주장할 수 있냐? 못한다. 소급표 주장 못한다. 소급표가 있으나 소급표가 제한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국세청에 소급표 주장 못한다. 또 갑한테 쫓아가가지고 왜 남의 땅에 건물 갖고 있냐? 철거해라. 철거 청구 못한다. 마지막으로 저당권자한테 쫓아가가지고 왜 내 땅에 저당권 갖고 있냐? 말소해라. 말소 청구 못한다. 못한다. 못한대 판례가. 그 상태에서 얘가 돈을 안 갚아. 그러니까 얘가 경매를 넣으려고 해. 을은 소유권 상실하게 생겼어 지금. 그래서 자신의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갑을 대신해서 돈을 갚아. 을이. 그리고 나서 갑에게 쫓아가가지고 내가 네 대신 돈 갚았다 이 자식아. 내놔. 이런 소리 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왼쪽 거 없다 3개, 오른쪽 거 없다 3개. 총 6개 없다. 기억하셔야 돼요. 6개 없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헷갈립니다. 점유치 시효는 요 정도 사례 형태를 대비해 주시면 돼요. 됐죠? 별거 없어요.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그냥 간단합니다. 245조 2항. A 토지가 있고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을에게 등기가 됐는데 앞불사 이 땅이 병소유더라. 실제 소유자는 병이더라. 만약에 이 A 토지가 실제 소유자가 병인데 등기부에는 갑으로 등기돼 있더라. 원칙 무효죠. 그죠? 아닌가? 무효잖아요. 병이 소유인데 갑으로 등기돼 있다면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지. 무효 등기는 공신력이 없으니까 얘도 무효가 돼요.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진정한 소유자 병하고 을하고 소송이 붙었어. 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마련된 게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다. 의, 요건, 효과 같이 한꺼번에. 245조 2항에서 이렇게 돼 있다.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몇 년 점유? 10년 점유. 그럼 뭘 취득? 소유권 취득.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다. 우리 민법상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 안 된다 그랬죠. 그 공신력이 인정이 안 되는 결함을 보완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등기 믿고 거래했잖아. 소유권 취득을 못해. 그런데 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걸 마련을 해서 그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민법의 결함을 좀 보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그럼 요건 생각해 보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등기가 유효 무효? 무효죠. 만약에 이 을등기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유효하다면 등기부 취득시효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이게 유효하다면 얘가 소유자니까 굳이 등기부 취득시효를 인정할 필요가 없지. 따라서 유효한 이게 만약에 유효하다면 이 유효한 소유권 등기 명인이 이 땅을 점유하고 있다. 이 점유는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으로서 이 점유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말이 좀 어려워요. 판례 문구가 표현이 어려워요. 이 등기가 유효라면 등기부 취득시효는 필요가 없으니까. 만약에 얘가 유효 등기 명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는 등기부 취득시효에 필요한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무효 등기 명인의 점유만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으로서 점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효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등기는 무효여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어. 이 A 토지의 등기부가 하나 더 있어. 이중등기. 근데 이게 후등기야. 이게 선등기야. 그럼 후등기는 무효라 그랬죠. 무효인 후등기에 기초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가 판례예요. 그러니까 소유자로 등기해서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 등기부는 유효한 등기부여야 돼요. 등기부는. 하지만 그 등기는 무효 등기. 그죠? 등기부는 유효. 등기는 무효. 그래야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뭐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하는 건 추정되니까 굳이 증명이 필요 없겠지만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무과실 점유만은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자가 증명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선의 무과실은 당연히 점유에 관련된 거죠. 여기서 10년 동안 계속 선의 무과실로 점유해야 되는가? 그거는 아니다.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된다. 이런 판례가 있죠. 조문을 보면 10년간 계속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대법원은 점유기간 동안 계속해서 선의 무과실일 필요는 없고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0년 점유. 문제가 생겼네. 얘가 무효 등기 명인이 저 땅을 점유까지 하고 있는데 등기 점유 7년씩밖에 안 됐어. 등기부 취득시효 인정 안 되죠. 그런데 전에 있던 요 놈이 점유도 하고 있었는데 3년이야. 지난주에 점유승계 인정됐죠. 199조. 등기승계도 인정되냐 이 문제가 생기지. 근데 규정이 없어. 등기승계는. 점유승계는 199조에서 점유를 승계한 자는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즉 점유승계가 인정되니까 을은 갑점유 합해서 10년 점유 주장하면 돼. 근데 등기승계는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없지만 인정해. 결국.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 완성자는 전 등기 명인의 등기를 합하여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하여 10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요건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게 요건을 갖추면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해요. 여기서 하나. 우리 지난주에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을이 등기부 취득세가 완성이 돼서 소유권을 이미 취득한 상태에서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거나 무단으로 이전됐다 하더라도 을은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등기부 취득시효는 딱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산점유 취득시효는 10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죠. 차이가 뭐야? 요건 선의 무과실 점유가 필요하죠. 요건 선의 무과실 필요 없죠. 꼭 조문만 간단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가 취득시효와 관련된 거예요. 전부 이게 다. 84페이지 니은 가배부동산에 대해서 그래 점유 취득시 완성돼 이렇게 사례 형태로 대비를 하셔야 돼요. A 나왔네요. 없다 3개. 가부들에게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불법 폐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두 번째, 을이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에게 점유를 넘겨줬다. 정은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을의 이전 등기 청구는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그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C죠. 갑이 병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줬다. 이때 세 번째 줄 병은 갑의 이전 등기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을은 병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두 번째, 갑에게는 채무불이행 채무를 물을 수는 없고 불법행위 책임을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갑의 행위는 네 번째 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섯 번째 줄 병이 적극 가담하면 반사의 질식에는 무효가 된다. 오른쪽, 수용됐다 대상청권 행사할 수 있다. 1번, 2번. 그러려면 수용되기 전에 갑의 을에 대한 등기 의무가 불능이 되기 전에 을이 갑에게 주장 또는 청구했었어야 한다. 그게 있지. 그죠? 네. 그 밑에 갑이 병에게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을은 병에게 주장을 못할 뿐 을의 이전 등기 청권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니까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가 되면 을은 여전히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지그서 1번 갑이 건물 지었다. 을은 철거 청구 못한다. 2번 갑이 저당권 설정했다. 을이 대신 갚았다. 갑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두 가지 정도 확인하죠. 밑에 5번 점유승계 등기승계 인정된다. 마지막 칸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 점유 개시 시에만 선의 무과실이면 된다. 그죠? 6번에 1번 무효등기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3번 등기가 됐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등기부 취득시가 완성이 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등기부 취득시 완성 후에 그 점유자 명의 등기가 말소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하는 건 아니니까 소유권에 기초하여 말소 회복 등기 이런 거 청구하면 된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7번 점유 개시시로 소급하지만 관련 판례 과세관청에 대해서는 소급표를 주장할 수가 없다. 맨 밑에 동산 246조 1항 10년짜리 2항 5년짜리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사례 형태로 나오는 거 웬만한 거 다 풀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지금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보고 있는데 87페이지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간단하게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 무주의 동산만 소유의사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 딱 그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유실물도 동산만 되지요. 야, 나 건물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잃어버렸어. 이런 거 있을 수 없지. 유실물은 잃어버린 물건을 말하는데 습득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공고를 해야 되고 6달을 기다렸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죠. 매장물은 어디 묻혀있는 물건을 말하죠. 부동산도 된다는 게 판례죠. 무주물 선점이나 유실물 습득은 동산만 되지만 매장물은 부동산도 된다는 게 판례고요. 두 번째 공고하고 1년이 지내요. 세 번째 발견만 하면 되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해서 둘 다 점유해야 되지만 매장물은 발견만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남의 땅에 있는 걸 발견했다. 갑소유 땅에 있는 걸 을이 발견했다. 싸우지 마라. 반반씩 취득해라. 법률 규정에 의한 공유, 비율은 절반. 이렇게. 그런 것들만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해서 간단히 확인하시면 돼요. 무주물이 됐든 유실물이 됐든 매장물이 됐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요거는 국유라 그랬죠. 그리고 선점, 습득, 발견자는 국가에 보상 청구하면 된다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첨부가 나오죠. 첨부. 요것도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죠. 첨부는 기존에 있던 물건은 사라져. 동시에 새 물건이 만들어져. 이걸 첨부라고 해요. 기존 물건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걸 첨부로 하는데 그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방법, 그게 부합이 있고 혼화가 있고 가공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방법. 혼화하고 가공은 동산에만 적용이 돼. 따라서 조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첨부의 기본적인 효과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물건 사라지고 새 물건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되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코나 같은 거 갑소유 소주 한 병과 을소유 맥주 한 병을 섞어서 폭탄주 한 병을 만들어서 소맥 한 주전자를 만들어서 이거 되돌릴 수 없잖아. 절대로. 강행규정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신물건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정해. 누구? 그 물건 소유자들끼리 합의해서 정해. 합의가 안 되면 민법이 적용돼. 그러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는 임의규정이 되는 거예요. 지들끼리 합의하는 게 우선이고 합의가 안 되면 민법이 적용되고. 이 두 번째죠. 원상복구 금지 강행규정, 소유권 귀속 임의규정 이렇게 되죠. 세 번째, 그 물건 사라졌죠. 그럼 그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갖고 있던 사람 일단 소유권 소멸하죠. 예? 그 물건의 소유권은 물건이 사라졌으니까. 또 그 물건의 소유권 위에 제3자 권리가 있어서 이것도 소멸해. 이렇게 그 물건의 소유권 또는 제3자 권리는 소멸해. 얘네들 불만이 있겠지. 없을까?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자선하시나 봐. 뭐 별로 불만이 없나 봐. 나 옛날 물건 소유권 상실했는데 별로 불만이 없나 봐. 표정이. 불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신물건 소유자가 보상하라 이렇게 돼. 보상. 이때 소유자 보상은 임의, 제3자 보상은 강행 이렇게 됩니다. 소유자 보상은 임의규정, 제3자 보상은 강행규정 이렇게 됩니다. 첨부 효과가 총 4가지가 있었어요. 원상복구 금지, 신물건의 소유권 귀속, 소유자 보상, 제3자 보상. 특히 제3자 보상은요, 나중에 유치권 가면 좀 거지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3자 보상은 판례가 아주 어려운 게 최근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첨부 요런 4가지 효과가 있다. 그 중에 제3자 보상 요거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을 보면 되는데 부합, 혼화, 가공. 부합은 부동산의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와 동산끼리 부합하는 경우 2가지 유형이 있어요. 부합이란 건 소유자가 다른 2개 이상의 물건이 합체가 되는 걸 합체. 합체. 여기서 동산과 동산의 부합. 부합물이 누구 거냐? 원칙 주된 동산 소유자 거.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 이렇게 돼요. 그거를 혼화에 그대로 적용해서 원칙 주된 동산 소유자가 혼화물의 소유권을 취득.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혼화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 딱 이렇게만 구별해 두시면 돼요. 반면에 가공은 갑소유 물건에 을이 말 그대로 가공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들여. 새 물건을 만들어냈어. 이 새 물건이 누구 거냐? 재료주의. 갑소유. 예외.
가공으로 가액 증가가 현저히 다액이야. 그럼 가공자 소유. 그 조문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 놈이 문제죠.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 첫째, 요 물건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된다. 두 번째, 부합이 뭐냐? 요 물건이 기존 부동산 구성 부분이 되는 걸 말한다. 즉 물건이 기존 부동산 일부가 되는 걸 말한다. 구성 부분이 되는 걸 말한다. 세 번째, 그럼 그 물건이 누구 거냐? 원칙이 기존 부동산 소유자에 속한다. 얘 소유다. 그래서 두 가지. 갑소유 땅에 을이 지맛대로 나무를 심었을 때 이 나무는 땅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나무는 갑소유다. 을은 갑에게 나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갑소유 건물에 을이 증축을 했다. 역시 증축 부분은 갑소유다. 그죠? 이게 대원칙. 두 번째, 부합되는 물건의 가액이 기존 부동산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증축된 부분의 면적이 기존 건물의 면적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이렇게 해놓을까? 그건 증축을 해.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그게 대원칙이다. 그죠? 세 번째, 건물과에서 판례가 하나 있죠. 기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증축을 했고 증축 부분이 부합이 됐어. 그럼 이 저당권 효력은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이 저당권자가 건물을 경매에 넣었는데 등기부가 아직 표제부가 변경이 안 돼서 요것만 등기부에 나와 있어가지고 법원이 요것만 매각 허가를 했다 하더라도 경락이는 전체 소유권을 취득한다. 저당권 효력은 부합된 증축분에 당연히 효력이 미치니까 설령 기존 건물 저당권 실행 경매 당시 경매 법원이 증축 부분을 경매 목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 건물 부분만 매각 허가했다 하더라도 경락이는 전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거 세 번째 게 아주 중요하죠. 예외가 이제 나오죠.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경우 이렇게 나오죠. 권원이란 건 정당하다 이런 뜻이고요. 부속이란 건 독립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다시 왼쪽 나무. 갑소유 땅에 을이 이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 등의 기초에서 나무를 심고 명인 방법을 갖췄어. 을이 지상권자나 임차인으로서 나무 심었다 정당하죠. 명인 방법 갖추면 독립한다 그랬죠. 그럼 요거는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요것도 을이 건물 임차인으로서 갑의 동의를 받아 증축 정당하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 그러면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예외가 있다. 부합이 안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정당 플러스 독립. 그러면 부합하지 않는다. 요 정도. 이게 전부 다야. 87페이지. 의의가 있고 첨부 효과 4개. 하단에 동그라미 1번 부동산 A 부합. 기역과 니은. 그죠? 다음 페이지 디귿의 박스. 1번, 2번, 특히 2번. 동그라미 2번에 동산의 부합과 혼합 같이 묶어서 그 다음에 가공, 원칙, 재료주의, 예외, 현저히 다액일 때 가공자. 그 현저히 다액이라는 표현을 기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 적 있죠.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큰 경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냥 큰 경우라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안 돼요. 현저히 다액 이 표현이 나와야지. 요 정도, 요 정도. 여기까지가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자, 소유권과 관련해서 의, 제한 중에 상린관계, 취득증의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본 거예요. 그죠? 네 번째, 소유권의 효력이라고 해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3개가 나오죠.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및 예방 청구권이라. 이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고요. 214조에는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 두 개가 있죠. 기본적인 것들은 물권법 총론에서 받고, 자, 소유권에서는 몇 가지 세부적인 거. 첫째, 소유물 반환 청구권. 뭐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하고. 자, 점유물 반환 청구권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지난주에 했어요. 점유 침탈을 요건으로 한다. 그죠? 얘는 침탈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침탈 당했고 손해까지 생겼다. 반환 및 손해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세 번째, 침탈 당한 날로부터 몇 년 내? 1년 내 항사되죠. 이건 그런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 침탈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1년 내 행사라는 제한도 없고 구별하셔야 되죠. 네 번째, 제일 중요하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 누구를 상대로 한다 그랬어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 침탈자,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 승계인. 그죠? 반면에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은 요놈이 침탈했는지,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인지 특별 승계인인지, 선인지 악인지 이런 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 침탈 여부, 승계인 여부, 선악 여부 따지지 않고 현재 본권이 없는 직접 또는 간접 점유자. 요게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과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냐 없냐의 사례 형태의 문제가 나온 적 있어요. 아주 단순한 것만 하나 생각해 볼게요. 갑이 노트북을 돈 주고 사서 소유도 하고 있고 현재 도서관에서 점유하고 인강을 보고 있었는데 을이 절취를 해갔다. 침탈이죠. 그죠? 그리고 을이 그걸 병에게 절취물인 걸 모르는 병에게 임대하여 현재 병이 점유하고 있다. 자, 이때 갑 병을 상대로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병을 상대로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왜 없어?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 점유물 반환 청구를 못해. 반면에 소유물 반환 청구 있다. 왜? 얘는 도둑놈으로부터 빌렸으니까 본권이 없고 현재 점유자. 그러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점유물 반환한 청구를 못하고 소유물 반환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구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 다시 한번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 침탈자의 악의 특별 승계인, 반면에 소유물 반환 청구권 본권 없는 직 간접 점유자.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14조 방해 제거 청구권은 별 의미가 없었는데 최근에 판례 하나 때문에 간혹 나옵니다. 요 방해의 뜻. 방해가 두 가지가 있다. 방해 원인이 있고 방해의 결과가 있는데 방해 제거 청구에서 말하는 방해란 방해 원인만을 말한다. 방해 결과는 방해가 아니고 이건 방해가 아니고 이건 손해. 뭔 개소리냐? 갑소유 땅이 있고 을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를 하고 있더라. 밤에 몰래 와서 묻고 있더라. 그래서 이 땅에 폐기물이 매립이 되어 있더라. 자기 땅에 폐기물이 매립이 되어 있으면 갑은 토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죠. 건물 지으려고 해도 저 폐기물 때문에 제대로 못 짓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방해 제거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방해 제거에서 방해는 요거만을 말한다. 이거 방해 원인. 을이 방해하고 있는, 매립하고 있는 행위, 이게 갑의 토지 소유권이 방해되는 원인이다. 요거 제거 청구만을 말한다. 더 이상 매립하지 말아라. 이거 말한다. 이미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은 방해의 결과고 이건 방해 제거 청구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로 가라. 이건 방해가 아니라 갑의 손해다, 손해. 그러니까 이미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은 방해 제거 청구의 방해가 아니라 손해에 불과하다. 여기 방해 제거 청구에서 기억하실래요? 됐죠? 방해 예방은 점유권하고 또 거의 똑같죠. 또는으로 되어 있다는 거. 정확하게 조문은 인하로 되어 있어. 인하. 뭐 인하? 방해 예방. 인하. 손해배상의 담보. 또는으로 되어 있다. 선택적으로 행사하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89페이지, 88페이지 소유용을 반환 청구 213조가 있고 청구권자와 상대방, 그 다음에 밑에 방해 제거 청구 반가로 1번인데 오른쪽 방해 개념 그거 하나 추가해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소유권 다 끝나가요. 마지막 산이 남았어. 공동소유라고. 공동소유는 물건이 하나고 소유권도 하나야. 근데 소유자가 여럿 있어. 따라서 이 여럿의 소유자가 하나의 소유권을 쪼개서 갖고 있겠죠. 이걸 공동소유라 해. 그리고 요 놈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공유, 합유, 총유가 있고 합유는 동업자들, 총유는 단체 구성원 이렇게 되죠. 그게 아닌 나머지가 뭐 공유. 공유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공유가 뭐냐?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 그때 수인 간에 아무런 인적 결합이 있다 없다? 없다. 동업관계도 아니고 단체 구성원도 아니고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상속인들이 있죠. 상속인들. 둘이 공동비어로 설치한 경계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는 거야. 아파트 복도계단에 관한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 이런 게 다 아무런 인적 결합이 없는 이런 관계가 됩니다. 공유는 특징이 두 개가 있죠. 지분 처분 자유와 공유물 분할의 자유. 아주 중요하죠. 합의나 총유와는 달리 지분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고, 지분, 공유물 분할할 수 있고, 즉 언제든지 공유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이런 공유관계는 어떻게 성립하죠? 두 가지죠.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법률 규정, 상속, 집합건물 공용부분, 공동비용으로 설치한 경계표,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부합물, 혼합물, 타인 물건에서 발견한 매장물, 이런 것들이 다 법률 규정이 한 공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지분 생각해보자. 지분. 갑을병이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 이때 이 땅, 이게 공유물이죠. 거기에 소유 비율이 뭐예요? 이게 지분이죠. 하나의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분, 이게 지분이죠. 지분 비율은 어떻게 정해져요? 당사자 합의 또는 법률 규정. 그런데 불분명해. 균등 추정하자. 불분명하면 당사자 합의나 법률 규정으로 정해지되 불분명하면 균등한 걸로 추정하자. 세 번째, 지분 처분 자유가 있다고 그랬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마음대로 팔아먹거나 담보로 정하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게 지분 처분 자유. 이때 이 지분 어디에 효력이 미쳐요? 공유물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이게 만약에 900평짜리다. 300평씩에만 효력이 미치냐? 아니다. 갑의 3분의 1 900평 전체, 을의 3분의 1 900평 전체, 병의 3분의 1 900평 전체.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첫째, 제3자가 무단으로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다. 무단으로. 갑, 을, 병은 각자가 그 전체에 대한 지분을 침해당했으니까 각자가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단 돈은 지분 비율만. 네가 마음대로 사용했니? 손해를 배상해라. 부당하게 사용했니? 부당 이득을 반환해라. 요거는 돈이니까 자기 지분 비율만. 그래서 제3자가 점유했을 때 각자가 전부 반환 청구, 공유물. 단 돈은 지분 비율로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전체 효력이 미치니까 제3자가 아니라 공유자도
다른 공유자와의 동의 없이 전부가 됐든 자신의 지분비라는 데는 300평이 됐든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지요. 제3자가 침해한 거고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공유자는 네가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방해 제거. 즉 독점적 사용 금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아니 지금 그렇게 떠들어대. 어떤 공유자도 아이고 목 아파. 어떤 공유자도 다른 공유자와의 동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가 됐든 자신의 지분비라든지 300평이 됐든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공유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청구할 수 있다. 단 나에게 반환하라. 반환 청구는 못한다. 아까 제3자가 점유했을 때 반환 청구할 수 있었죠. 근데 이건 안 된단 말이죠. 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들을 위해서도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요 경우에는 공유자로부터 내가 반환받으면 얘도 또 독점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해 제거만 청구할 수 있고 반환은 청구를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공유지분은 공유물 전부 효력이 미친다. 6번째 267조 지분의 탄력성. 공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의 원칙인데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공유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한다. 그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비율로 3분의 1 대 3분의 1, 즉 1대 1의 비율로 요런 걸 쪼개서 준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1에 가까워지죠. 지분의 탄력성이라서. 단 요거는 집합건물법 공용부분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요런 지분의 탄력성까지 267조 기억하시면 되죠. 이게 지분, 공유물, 이 땅. 첫째, 사용수익 어떻게 해요? 각 공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부를 사용수익하되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해라. 갑을병이 300평씩 사용수익하는 게 아니라 갑도 900평 전부, 을도 900평 전부, 병도 900평 전부 사용하되 갑이 1년 사용했으면 을도 1년, 병도 1년. 이런 식으로 사용하라 이런 뜻이에요.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어떤 공유자도 원칙적으로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전부를 독점적으로 사용 못한단 말이지.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하라고 돼 있으니까 독점적으로 사용 못한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는. 세금은 지분 비율로 부담해라. 세금이 90만 원 나와서 30만 원씩 부담해라. 근데 이놈이 1년 이상 부담을 안 하고 있네.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1년 연체 지분 매수. 팔아라. 세 번째, 이 공유물 처분 팔아먹거나 담보 설정하거나 변경 어떻게 해라? 전원동의. 처분 변경은 어떻게 해라? 전원동의. 공유자 전원동의. 이때 변경의 예를 하나 기억하자. 나대지 위에 건물 짓는 거. 이게 변경이다. 관리 아니다. 변경이다. 지분의 과반수 안 된다. 전원동의 받아라. 반면에 공유물 관리 어떻게 해라?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라. 뭘로 결정하라고요? 지분의 과반수. 그래서 갑이 만약에 3분의 2, 을이 6분의 1, 병이 6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다면 을, 병 합의만으로는 관리사항을 결정 못한다. 반면에 과반수 지분권자 갑은 단독으로 관리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거기서 그 관리사항에 해당되는 거 3개. 관리사항에 해당되는 거. 첫째,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거. 임대차 계약 해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 다 관리다. 그리고 중요한 거. 공유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 이것도 관리. 좀 전에 제가 어떤 공유자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배타적으로 사용 못한다 그랬지. 예외. 지분 과반수 동의로 배타적 사용수익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 사유식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예외가 나오게 되죠. 지분에 관해서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관리 중에서 뭐를 빼? 보존, 수선,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5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관리. 요거 설명드리면 너나 해라고 자꾸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아이, 자꾸 왜 저한테 하라 그래? 왜? 제가 이걸 왜 해? 시험도 안 보는 사람한테 왜 자꾸 너나 해라 그래? 왜?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분할. 쪼개는 거죠. 분할에 자유가 있다.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다. 단 5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 금지 특약할 수 있고, 법률에서 분할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더라. 경계표 같은 것들, 집합건물 공용부분 같은 것들, 대지 같은 것들. 이렇게 5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또는 법률에서 분할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의 자유가 있다.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분할의 시작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분할하자! 이 청구로 시작한다 그랬죠. 이때 다른 공유자들은 거절 못한다 그랬어요. 분할을 원하지 않더라도 거절 못하고 전원이 분할 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그랬어요. 전원이. 한 놈도 누락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때 공유자 중 1인이 분할을 청구했다. 다른 공유자는 거절 못하니까 분할할 때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필요 있다 없다? 에? 분할 여부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 필요 있다 없다? 없으니까 분할 청구권은 일방적인 거다 이렇게 되죠. 형성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협의. 이 뭐 협의하는 거죠? 분할 방법을 협의하는 거라서요. 분할할까 말까를 협의하는 게 아니야. 분할하자 그러면 분할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이 협의는 분할할지 말지를 협의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분할할까를 협의하는 거예요. 분할 방법. 그게 3가지가 있다 그랬죠. 현물을 쪼개자 현물 분할, 팔아서 돈을 쪼개자 대금 분할,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을 돈으로 배상해주자 가격 배상. 3가지 방법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협의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협의 분할이 일단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협의가 안 되네.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소송으로 가야지. 그죠? 공용을 분할 소송. 재판으로 가겠지. 판결이 나오겠지. 자, 이때 소송. 형성권에서 기초한 소송, 형성에서 형성재판, 형성판결. 그래서 187조 등기 필요 없다. 등기 필요 없다. 이 첫 번째. 협의가 안 될 때만 재판 가라. 협의가 됐는데 협의 내용대로 이행을 안 한다. 재판부라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단 협의가 되면 이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협의 내용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재판보다는 청구할 수가 없다. 알겠죠? 협의가 되면. 3번째, 이 재판 분할의 경우에는 협의 분할은 셋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데 재판 분할은 원칙이 현물 분할. 하다 안 되면 경매법원에다가 팔아달라. 이거 팔아라. 경매를 명해서 대금 분할. 그죠? 근데 재판보다는 이게 없어. 가격 배상이. 그래서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해.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네가 소유권을 취득해라. 그리고 의학과 병역에는 가격으로 배상하는 형태의 현물 분할. 이렇게 판결을 해요. 즉 재판보다는 가격배상 판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배상 판결을 하면서 꼭 이거는 가격배상이 아니라 현물분할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가격배상 형태의 현물분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서 분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분할을 하면 효과는 뭐예요? 공유관계가 해소가 되겠지. 언제부터? 장래. 단 상속재산 분할만큼은 상속, 개시시로 소급.
상속재산분할 어떻게 된다고요? 상속, 계시시로, 소급 이렇게 되죠. 두 번째, 갑을병이 현물을 분할했는데 앞불사 병 똥 밟았네? 병이 취직한 부분에만 하자가 그냥 우글우글 있네. 똥 밟았죠? 괜찮아. 누가 털어줘? 니들이 털어줘. 다른 공유자가 기존의 공유 지분 비율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져라. 여기 하나 있고. 세 번째. 백평 1억짜리 갑을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어. 갑이 요것만 담보로 정하고 돈 빌렸어. 그리고 나서 쪼갰어. 요렇게 갑은 10평, 을은 90평. 원래 기존의 저당권자는 100평 1억짜리 2분의 1 지분, 즉 5천만 원 보고 빌려준 거죠. 근데 요렇게 쪼갰어. 10평. 그럼 이거 1,0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지. 이때 저당권을 여기에 집중시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갑이 취득한 부분에 그대로 2분의 1만큼, 을이 취득한 부분에 그대로 2분의 1만큼 존속한다. 갑이 취득한 부분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집중시키면 요따구로 분할하는 놈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세 가지. 이게 공유물 분할의 효과. 이렇게. 이게 다야, 공유물은. 이거보다 더 깊이 생각하지 마. 두 사람만 나와도 머리 깨지는데. 적어도 얘는 뭐 일단은 뭐 공유자, 세 사람, 네 사람 나오는. 거기다 지분까지 나오는데. 이거를 해결해 보겠다고 막 공부 막 뭐 디립답하고 막. 기본이 되는 거야, 기본. 요 정도. 요게 기본. 예? 네? 그리고 합유 총유는 조금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좀 쉬었다